안녕하세요. 미술식탁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풍속화입니다. 풍속화란 우리의 일상,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회 각계각층 사람들의 생활상을 주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양반, 중인, 상인, 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일상이 그려지면서 조선 후기에 풍속화가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는 영조와 정조대왕의 안정된 정치로 나라가 평안해지면서 서민들의 삶에 실용적인 학문인 실학이 보급되었고, 실용성과 현실성을 강조했던 분위기가 그림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일상 주변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풍속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실학의 등장은 자연스럽게 상공업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부를 축적한 상인 계층은 양반의 지위를 돈으로 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상류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비슷한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 했죠. 풍속화는 그러한 시대적 욕구이기도 했습니다. 풍속화하면 떠오르는 한국 화가가 있나요? 보통 김홍도를 가장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조선 후기 풍속화단에서 쌍벽을 이룬 김홍도와 신윤복은 풍속화라는 같은 장르를 그렸지만 주제와 표현 방법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화면 속 그림을 살펴볼까요? 김홍도의 무동은 몇몇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피리와 장구 등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가장 어려 보이는 사내는 옷깃을 펄럭이며 신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이나 집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돈을 얻으러 다니는 풍각쟁이입니다. 풍각쟁이는 보잘것없는 하층민 신분이었죠. 김홍도는 머슴, 대장장이와 같은 천민이나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즐거운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신윤복의 쌍검대문은 기생들의 칼춤 공연을 즐기는 양반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칼춤을 추는 여인과 기생의 숫자로 보아 공연의 규모가 적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마도 꽤나 권력 있는 양반들일 것으로 짐작되네요. 이처럼 신윤복은 양반과 기녀들의 유흥문화나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주로 그렸습니다. 특히 작품 월화정인을 보면 신분을 뛰어넘은 양반과 기생의 은밀한 로맨스를 엿볼 수 있는데요. 신윤복 특유의 대담하고 노골적인 애정 묘사는 당시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김홍도와 신윤복은 종이 위에 먹과 물감이라는 같은 재료를 사용하였지만 색채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김홍도는 색을 연하게 쓴 반면 신윤복은 비교적 진하게 써서 산뜻한 색채감이 돋보입니다. 그 이유는 작품 속 인물의 계층에 있는데요. 서민들은 옷감에 염색을 하지 않은 흰색이나 연한 아이보리색의 옷을 주로 입었지만 기생들은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빨강, 파랑, 노란색처럼 색이 선명한 한복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등장인물의 옷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인물화에서 옷주름을 표현하는 것을 묘법이라고 합니다. 김홍도는 마치 날카로운 갈대잎이 부러져 꺾인 듯한 전로묘를 사용했는데요. 서민들은 빳빳한 재질의 삼배옷을 주로 입었는데 삼배는 주름이 크게 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선의 굵기 차이가 큰 전로묘를 사용했습니다. 반면 신윤복은 선의 굵기 차이가 거의 없는 철선묘나 버들잎처럼 선이 유려한 유연묘를 사용했습니다. 기녀들은 부드러운 재질의 비단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김홍도의 씨름도를 보면 씨름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둥그렇게 배치된 원형 구도를 하고 있어 동적인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또한 배경 없이 인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렸어요. 신윤복의 주사겁에는 인물들이 가로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윤복은 수평이나 수직 구도를 주로 사용하여 정갈하고 정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한 주막 안의 풍경과 기와지붕을 함께 그려서 인물과 배경이 어우러지며 풍부한 이야깃거리가 생겨나기도 하죠. 여러분이 그림을 통해 본 조선 후기는 어떤 모습인가요? 작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팟캐스트 팟빵에서 미술식탁 검색 후 2회 풍속화 편을 참고해주세요. 밥 먹으면서 하는 가벼운 얘기처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미술식탁 권쌤이었습니다.